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보내드리는 서정욱의 법대로 6월 14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이재명이 집권을 한 지 이제 10하루가 됐나요? 10하루가 그 11일이 됐는데, 초반의 이 소위 이 국정운영, 평가를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점수로 하면 한 몇 점 정도 좀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점수를 매기고 싶질 않아요. 예. 제가 이게 교수 됐지만.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뭐 이런 걸 저는 뭐 진심으로 제가 승부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저는 계속 이재명 하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점수로 매기고 싶진 않고. 예. 뭐 보면 제1과제가요. 예. 자기 방탄. 그렇죠. 예. 자기 방탄하는 거. 1호 법안이 1호 제일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첫날 예. 취임한 그날 이 법사위에서 처리를 한 게 바로 대법관 30명 정원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그 국정과제 2호가 정치보복. 정치보복. 두 번째 이제 특검. 특검법 그대로 했죠. 예. 그렇잖아요. 예. 따라서 이걸 뭐 나머지 민생과 안보는 뒷전이에요. 예. 따라서 저는 뭐 점수를 매길 수도 없을 정도로 예. 아주 그 최악의 처참한 국정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인사 문제, 처음에는 항상 이제 인사 문제를 가지고 좀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인사를 했는데, 첫날부터 제일 취임하면서 동시에 지명을 한 김민석부터 시작을 해서 또 민정수석은 지금 낙마했습니다. 오광수. 낙마를 하고 했는데, 인사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런 낙마자가 이미 나왔습니다. 인사는 이제 제가 역대 제일 최악으로 평가한 예. 문재인보다 더 나쁘다.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면 예. 문재인보다 더 나쁘다. 문재인보다 더 나쁘다. 예. 저는 이제 법조에다 보니까 민정실로 보면 예. 오광수는 이제 수사 들어간 거예요. 탈세하고. 그렇죠. 부동산 차명. 예.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그다음에 탈세로 오광수 낙마했잖아요. 예. 근데 그 밑에 비서관이 하나 신설된 4명인데요. 예. 4명이 전부 변호인이에요. 이재명의 변호인. 그렇네. 예, 이태영 민정. 예. 그다음에 그 같은 사무실에 전치영 공직기강. 예. 그다음에 그 조상호가 예. 사법제도 계획비서관 온대요. 조상호. 그때 새로 만들었네요. 사법제도 비서관. 조상호가 그 전에 이제 방송도 출연하고 했고, 예. 대장동 변호사 했고, 그 전에 천안함 함장. 수장. 그 수장 발언. 의원실 밑에 있다가 잠깐 국회가 있다가 그렇죠. 이번에 컴백한대요. 예. 그다음에 법무비서관이 이장형이라고 예. 대북송금. 예. 아니 4명 비서관이 야. 4명 다 예. 이재명 변호인이야. 예. 이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권력을 사유화시킨 거죠. 그렇네요. 예. 이러니까 이게 최악인데. 예. 근데 문재인보다 나쁘다는 이유가 문재인 때는 이제 그래도 부동산 뭐 집을 2채 가지고 예. 투기하고 이러면 이거는 되게 막았어요. 예. 부동산 문제는 민감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 위성락 안보실장 예. 와 집이 한 80억 부동산 그렇다고 투기 하더라고요. 엄청나잖아요. 그것도 자판 매체에서 막 파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예. 그다음에 그 이한주가요. 국정기획위원장이면 제일 인수위원장이에요. 인수위원장격이죠. 국정기획위원장인데 예. 어린날에 이제 그 영등포 상가 2개를요 예. 선물하는데 공시가 1,000만 원이야. 예. 실시가는 이게 6, 7천이면 정년세 좀 내야 되는데 예.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가족에서 만들어가 지분을요. 예. 사억 자본금의 12.5% 하면 네. 딱 5천이 안 되게나. 그렇죠. 세금도 안 했다는데 정년세 낸 게 있냐? 예. 저는 이런 게 투기꾼 있잖아. 옛날에는 그 캠프에서 솔직히 그 이한주가 캠프에서 그때 정책본부장이었잖아요. 2021년에. 예. 근데 투기로 사표 냈거든요. 그때 그 논란이 됐었죠. 논란 내가 사퇴했어요. 예, 그 사람은 다시 쓴 거예요, 이번에. 아니, 더 높은 자리로 쓴 거예요. 캠프의 정책본부장은 사퇴하고 예. 국정기획위원장은 컴백하고 예. 이거는 이게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문재인 때는 이게 부동산이 아닌데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이것도 저도 지금 처음 이렇게 알았는데, 물론 몇 명 들어간 건 알았지만은, 이태형, 전치형, 조상호, 이장형, 그러니까는 민정수석실 밑에 비서관이 4개가 있는데, 예. 그 4개를 전부 다 이재명의 변호사를 채웠다. 예. 이것은 일종의 뭐 농공행상 차원일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이 국회의원 배지들 그냥 그 5개 줬잖아요. 변호사들한테. 그래서 그게 변호사비 대신이다. 뭐 이런 의미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이 민정수석실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이거는 또 본인은 앞으로 재판이나 아니면 이제 또 이게 헌재로 막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거에 또 다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이거 어떤 공적 라인을 완전히 자기가 사유화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럼요. 이 변호사들이 다 검찰하고 대립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민정실에 4명이 다 있으니 예. 그러면 이게 그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가 150에서 200명이에요. 예, 예. 거기 무자비한 인사 보복이 예.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예. 지금 제가 이제 이재명 변호인 중에 공직에 봤더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게 10명이에요. 그 4명에 예. 민정 라인에 딱 4명이잖아요. 예, 예, 예. 전치 영입니다. 예. 이장형, 예, 예. 이태형, 예. 조상호 예. 4명이죠. 예, 예. 거기 그 헌재 이성엽, 아, 이성엽 또 집어넣으려고 하죠. 예, 지금 아. 검정 예, 예. 5명이죠. 예.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 배지로 5명이 박균택, 예, 예. 그다음에 양부남, 양부남, 박균택, 예. 그리고 이제 그 이근태, 이건태, 그다음에 김기표, 김기표, 그다음에 김동아, 김동아. 이렇게 그렇죠. 현재까지 10명인데 10명이네. 야. 근데 우리 법조계에서는요. 예. 진짜는 아직 안 왔다. 진짜 또 있다. 진짜가 아직 안 왔어. 누군데요? 최고의 그 변호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은 예. 김종근. 김종근. 뿌리 근자. 예, 예. 이분이 모든 사건이 다 LKB 설립자인데 아, LKB. 예, 이재명 예. 변호하려고 나갔어. 예, 예. 아, 김종근 동기잖아요. 예, 예, 예. 이분이 최고 이재명의 변호사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헌재 탄핵 소추인단 예, 대표, 예. 지금 현재 LKB 대표 이광범 이광범. 예. 이 2명이 예. 진짜 변호사야. 아. 그럼 이게 어디를 줘야 되느냐? 예. 보통 이게 거론되는 게 예. 지금 현재 그 차기 대법원장, 참. 대법원장, 그 헌재 소장, 예. 그다음에 대법원장과 감사원도 헌재소장. 넣고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을 감사원장. 이광범이나 김종근이 준다. 예, 예. 왜? 이제까지 정치형이나 좀 가방 묻히더래 조상호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진짜 이재명을 변호한 투톱, 음. 투톱이 지금 자리가 있는데 네. 지금 이게 법조계에서 거리 간다. 자기 뭐 대법원장 비자나 임기 중에 예, 한 2년 남았죠. 예, 헌재 소장은 뭐 헌재 바로 소장. 예. 지금 가능할 수도 있고. 직대니까는. 근데 감사원장이 중요하거든. 예, 예, 아마 감사원장. 감사원장의 변호인을 보내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을 또 잡아놔야지 또 이른바 그 뭐 내란 종식 그걸 명분화하는 정치 보복을 하기 참 좋은 자리죠 그게 이제 또 거기도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간다. 아, 그거는 뭐 무조건 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이 갔는데 예. 지금 제일 고생 많이 하고 예. 변호를 다 해준 분이 2명이거든요. 예. 예. 그 외에도 이제 뭐 김희수도 좋은 자리 가까이 그도 경기도 감사한 분들 진짜 변호 고생한 분들 아직 3명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변호사 수임료를 얼마 받고 일 것은 지금 확인 안 되죠. 아니요, 전북이 신고한 게 신고는 500만 원. 하죠. 500만 원. 최고 많이 준 게 500만 원. 전북이 그러니까 몇십 명 오독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그냥 공짜로 하면 말이 노니까. 예. 500만 원 이게 딱 종이 복사값. 종이 복사비도 안 되지 어떤 거는. 예. 기록이요. 그러면 이 한 장 복사하는데 100원이거든요. 예. 그럼 이게 그 기록이 다 5만 페이지, 10만 페이지인데 그러니까 500만 원씩 주고 대납한 거죠. 그럼 이거 나중에 진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변호사비를 주지 않고 이렇게 자리를 매간매직이잖아 말 그대로. 근데 이거는 제가 이름은 못 밝히겠는데 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에 갔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새로 하나 고등법원이 부장판사 바로 지시해 놓은 예. 조희대 대법원이 부장할 때 예. 배석 판사 한 명을 추가했거든요. 고등법원 부장이요. 예. 엄청나게 그 정관 중에 가장 따뜻한 정관이고 이분이 아마 이게 확실하게 대법원에서 이길 거다. 이렇게 정보를 주는가 봐. 근데 10대로 파기됐잖아. 뭐 소통이 뭐 있었다고 한 거 예, 그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장할 때 네. 배석하고 고등법 부장 놓은 이 변호사 취재를 해봤더니 500주더래. 이거는 무료 대납이 이거는 대납이 안 되거든요. 네, 네. 조희대의 부장 이거 우리가 보통 선임하면 이게 1, 2억 든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제가 취재를 했어요. 직접 네. 들었어요. 네. 간접적으로 한 단계 네. 500 받았대. 이거는 이게 어떤 대납이 있었는지 그건 이제 뭔가 또 다른 데서 알려지지 또 않은 주겠죠. 뭐, 그렇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태영 변호사 바로. 예. 물론 이게 무죄가 됐으나 있고 불기소했는지 어쨌든 그렇게 하긴 했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기소 있었습니다. 중지를 시키는 거죠. 아, 기소 중지죠. 예. 아, 어쨌든 이 부분도 정말 문제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낙마 1호가 나왔는데 2호는 김민석이 될 것 같습니까? 이한주가 될 것 같습니까? 김민석도 이한주는 보면은 이게 뭐 끌고 갈 것 같아요. 이한주는 왜냐하면 이게 인사를 지금 하는 게 3명이 하거든요. 예. 이너스클 성남부터 누구냐면 이게 김현지. 그래서 이 총무비서관 김현지. 전쟁입니다 했던 그 김현지.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비서관 하다가 보좌관 올라가서 인사비서관 예. 김용채. 예. 김용채는 이제 경기도부터 참모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배우에서 정진상. 이렇게 3명이 하잖아요. 예, 정진상 검증이. 검사를 검증을 하나. 예. 네.
원래 설명해요. 본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한주는 패밀리잖아. 피고인이잖아 정진상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판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한주는 끌고 갈 것 같아요. 예예예. 근데 김민석이는 우군이 없대요. 아 맞아요. 김민석은 이게 586에도 주류가 아니잖아. 아니죠. 계속 비주류로 오다가 또 저기 정몽준 쪽에 갔다가 예. 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강하게 보호해주는 의원도 없고 또 성남 라인도 없대. 예예. 아마 저는 오늘 제가 이게 뭐 곽규택 의원도 그 인사명의 제 친구니까 여러 개 이제 해반 제가 그 국세청에 세금 자료를 요구해라 했거든요. 예예예. 그 모르더라고. 지금 보세요. 김민석이가 저는 낙마 이유라 보는 게 예. 지금 현재까지 놓은 게 그 추징금 6억 2천 낸 거 있죠. 네. 5억 세비 받아가. 네. 그다음에 카드 쓴 게 2억 2천이잖아. 그다음에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 네. 아들이 청신국제고 코넬 네. 학비 있잖아. 코넬 연간 1억, 정춘국제고도 연간 한 2, 3천만 원. 근데 여기서 다 하게 막 국민의힘에서 조사하는데 조사 하나 빠뜨는 게 있더라고. 저도 깜짝 김민석이가 계속 세금 냈다는 이야기를 해. 사인간의 채무 있잖아. 예. 빌려고 대줘봐 세금 4천만 원 받고 또 한 9명한테 1천만 원씩 받은 거 그거. 1억 4천. 예. 그 7년도 안 갚았잖아. 예. 이사도. 그래서 저는 이게 세금이 뭐냐. 보통 생각하면 이게 야, 네 백수가 무슨 세금이냐. 그렇지, 이러죠. 그렇지. 근데 제가 이제 맡은 사건이 똑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알선 수재나 정치자금 뇌물 있죠. 받으면 그러게 뭐로 보느냐. 소득으로 봐요. 아 소득으로 봅니까 그걸? 그 불법 뇌물 다 소득으로 봐요. 오. 제가 똑같은 거 김민석이가 지금 7억 2천 받았잖아. 예. 그다음에 2억 받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걸 소득 세금으로 이게 추징금하고 벌금하고 달리 세금을 부과합니다. 소득입니다. 아 소득. 뇌물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부과를 해야 되네. 예. 그게 제 느낌 한 2억은 나올 거라고 저도. 추징도 하고 세금도 부과하고. 벌금은 형벌이고 예. 추징금은 이제 부가형으로 그냥 받은 돈을 그대로 추징하는 거고. 추징하는 거고. 그는. 예. 근데 세금은 이제 그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때립니다.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예. MB 친척이 예. 똑같이 알선수재로 이게 돈 받아가 친척 2년 살았거든요. 예. 그때 예. 보니까 그게 세금이 나와요. 그래요? 그럼 김민석이가 그 기사 한번 보세요. 예. 자꾸 사형나 대출 받아 세금 냈다. 세금 냈다. 맞아요. 그 말을 했어요. 기사 봤죠. 예. 그래서 저도 좀 이야기했는데. 제가 곽규택 의원한테 그러지. 예. 국세청에 얼마 낸지 세금 낸 거 한 봐라. 그럼 이게 돈 쓴 게 더 많잖아. 김민석이가 지가 뭣도 모르고 세금 냈다 하더라고. 예.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뇌물이든 정치자금이든 전부 이게 세금 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죠? 법원에서 이게 뇌물이라고 확정 판결이 되면은 국세청이 바로 통과돼. 국세청에 바로 통과가 돼서 야. 뇌물 100억 받았다. 그럼 세금 내야죠. 그러면 뇌물 한 100억 받으면은 세금으로 한 10억, 한 20억 정도 나가겠네. 20% 이상 넣어줘. 한 20억 정도 예, 나가겠네. 그래서 얼마 냈느냐. 예. 요 자료를 요구해라. 알았다면서 이게 오늘 약속했어요, 제가. 아 그래요? 예. 오늘 뭔가 하나 곽규택 의원한테 제가 단독 나오겠구나. 지가 세금 냈다 하니까 예, 제 예. 판례를 이야기했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또 물어보니 예. 이제 출입국 예. 출입국 다 이게 요구했대. 음. 아들이 홍콩 가가지고 뭐 그거- 반년 가까이 인턴 해야 기사도 되거든. 나왔어요. 예. 근데 청심국제가 뭐 홍콩 보내줍니까? 예. 그 논문도 저자, 인턴, 요거 출입국, 그다음에 그 칭화대, 칭화대 중국. 거기 지가 11개월 만에 석사 땄잖아. 예. 근데 25학점을 따야 되거든. 그럼 중국이 그때 부산시장 나왔더라고. 그때 막 산업원에 온 게 부산시장 나오고 민주당이 최고위원 할 때잖아. 예. 근데 어떻게 칭화대 가가지고 11년 만에 논문을 25학점하고 쓰잖아. 그 출입국 중국에 얼마 있었는지 알잖아. 다 요구했대. 이역투성이네 정말. 이거는요. 한마디로 이게 뭐 조국이가 저리 가라지. 예. 조국이하고 비교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홍콩 대학 인턴이야. 좀 규모가 크네. 와, 홍콩 대학의 반년 인턴이고 예. 이거는 뭐 칭화대 그 학위고 그 돈을 안 보세요. 그렇죠. 총수입이 부인도 돈 없더라고. 총수입이 세비 5억인데 예. 카드 성계 2억 2천에 추징금에 그다음에 그 세금 예. 딱 조사하고 예. 그 또 아들이 쓴 거라고 이러다 때는 아빠가 이혼했잖아. 자주 만나면 맛있는 걸 잘 사준대. 소문 받더니 조국이는 커피 한 잔 안 산대. 근데 김민석이는 돈을 엄청 잘 쓴대. 나무 돈을 하니까 예. 돈은 막 물 쓰듯이 다 좋아해. 예.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거죠. 나무 돈으로. 아 조국에 비해서 스케일이 웅장하네. 웅장한 정도가 있어. 조국이는 커피 한 잔 안 사는데 예. 이거는 밥을 써놨다니까 아들이 이번에 아들이 선거는 도왔잖아. 예,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이게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많이 샀는데 거기다가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돈도 그렇고 뭐 이렇게 스케일이 다른 게
자, 조국 부부는, 조국 정경심은 조민하고 조원을 가짜 스펙방 막 만들어주면서 이제 로펌, 예. 그 최강욱 로펌, 네. 아니면 이제 학교 뭐 국제인권법센터, 공익인권센터. 공익인권센터 서울대. 그런 학교, 또 동양대학교 이런 학교의 표창장, 그러니까 학교하고 로펌 같은데 그걸 막 위조를 했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 김민석은 스케일이 커서 이 국회를 입법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세미나도 하고 뭐 입법. 예, 그러니까 아니 세미나도 막 했고 그 아들을 하는 동아리하고 그 동아리에서 무슨 뭐 표절 방지인가 뭐 예, 그거 맞아요. 그것을 만들어서 법안을 내 가지고 교육기본법이에요. 예, 교육기본법 그 법안을 내 가지고 그것을 동료의원이 한 10명 될 겁니다. 예, 그 이제 거기다 줘서 대표 발의자가 이제 또 한 명 세워 가지고 예. 대표 발의를 해서 이것을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자기들도 봐도 이거 애들 섭작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냥 처박아 놓은 거예요. 발의만 해놓고. 그리고 이제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돼서 없어졌죠. 예.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을 보나마나 어떤 스펙으로 자기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동아리에서 한 게 봐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까지 됐어.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이제 어디 써먹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아직 불확실합니다.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건 안 썼다고 부인하는데 네. 홍콩은요. 네. 아니 아들이 올려놔서 썼다고. 아들이. 아들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 삭제해놨더라고 지금. 예. 그러니까 스케일이 달라요. 스케일이. 그럼요. 여기 완전히 입법부. 홍콩대학에 완전히 홍콩대학 입법부. 네. 야, 정말. 자, 그러니 제가 그거다 거기 인도네시아의 그 한글 쓰는 부족. 맞아, 그 맞아. 인도네시아까지 그런데. 한글 했잖아요. 그거는 예. 큰 스펙이죠. 야. 대단합니다. 대단하네. 조국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에 예, 비하면. 예. 그러면 조국이 그래서 2년 받고 정경심이 5년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집행유예 이게 하고 이제 있으니. 그대로 다 이제 드러나면은 이 스캔들이 되면은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국무총리를 시키면 안 되죠. 국무총리는 그 불소추 특권 없잖아요. 그럼요. 국무총리가 또 이제 아니야. 지금도 배지 유죄예요.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이거 제가 강력하게 따로 비판할 건데 국무총리는 배지를 사퇴하고 네.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인데. 근데 김민석이 지금 사선 의원이잖아. 근데 법적으로는 뭐 그 가능하지만은 근데 사퇴를 해야죠. 이제까지는 사표를 거의 냈을 거예요. 예. 옛날에 정세균이가 안 냈다는 말이 있고 확인해 보시고. 예. 근데 김민석이를 국회를 유지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야. 지금도 이게 국회는 맞아요. 그건 불체포 특권이 또 있네. 뭐 그거는 이게 뭐 있을지 몰라도 예, 국회의원 자리가 갖고 있으면은. 하긴 뭐 조국이는 이게 그 미국의 아들 뭐 큰닝 정도 했는데 예. 이거는 청와대 석사를 국내에서 부산시장 놓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그때 수사 받았거든요. 예. 윤곽근 그때 그 검사가 수사했잖아요. 수사받고 네. 최고위원하고 부산시장까지 출마했어요. 그게 2010년 그렇습니다. 3월인가 그래요. 예. 근데 11월 달에清华대학교 예. 중국어도 못해. 예. 근데 거기서 석사 받아버렸잖아. 예. 뭐 조국이 큰닝은 뭐 애교로 봐야죠. 그리고 이게 제가 딱 봐도 이게 수사를 안 받을 수 없는 것이 지금 4천만 원 그거 있잖아요. 예, 그 강모라는 사람. 그 4천만 원이 2018년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민주연구원장 할 때인데 이게 2008년에 똑같은 수법으로 해서 구속이 된 적이 있어요. 예. 그때도 채무관계다. 예. 돈 빌려주고 빌려받은 거다. 그래서 이 채무관계지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아무 채무관계면은 그 이제 기한이 끝났으면은 상환 기한이 지났으면 독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독촉한 흔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생 독촉 안 하면은 그게 그냥 자기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유죄를 받았는데 그 10년 후에 예. 그게 2008년이고 10년 후 2018년에 수법이 똑같아요. 이번에도 뭐 채무 그 약정서 쓰고 그리고 이 2022년까지인가 갚겠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3년이 지났는데 또 아무런 조치가 안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똑같은 수법인데 그때 유죄 받았으니까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수사검사 정인 노를까 윤곽근 예. 이번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 대리인단이잖아요. 네. 윤곽근 예. 이분이 그 수사를 다 했거든요. 그때 구속영장하고 예. 그때 당에서 막 집행 막다가 나중에 구속은 됐어요. 예. 실질사. 그때 그 3명한테 7억 2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누구냐면 이제 그 대학 동창이 박모한테 네. 2억 5천. 박모. 그다음에 후원자 문모. 그다음에 강모. 사고 터진 예. 강모 3명한테 받았는데 근데 그때 대학 동창이 박모 씨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이래서 나서 나중에 시비거리가 있다면 빌린 것으로 하자. 아이고. 송금 달자로 그게 차용증을 있습니까? 써두어라. 이게 판결문에 나와. 판결문에. 역시 우리 법조인이시니까. 예, 야. 이 사건이 야. 윤곽근 예. 검사가 수사했고 예. 중요한 게 1심에
1심에는 징역형이 넣었죠. 예. 홍성면이라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대법원장 1순위 거론됐던 수석했던 홍성면 승리할 때 예. 이분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때렸거든. 그러니까 10년간 정치를 못해. 그런데 항소심 가가지고 좌파 판사를 만난 거예요. 예. 항소심에 그 이강훈이라고 좌파 판사가 벌금 600으로 바꿔준 거야. 그러면 이게 5년간 못 나와. 예.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확정 유죄 때린 게 민일영 이번에 그 왜 정영 씨하고 동서 있잖아요. 헌재 민일영 대법관 그 유명한 분이고 부인이 그 박선영 교육감 놓던 그렇죠. 그분이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이 많아. 이 사건 안은 제가 이게 일일이 1심, 2심, 3심 판결문, 공소장 정밀 분석을 했죠. 거기에 다 있습니다. 아마 이 강모 씨가 그때 돈 제일 3명 중에 제일 많이 줬죠. 2억 2천억 한 명은 2억, 한 명은 2억 5천, 7억이 저니까 강모 씨는 2억 7천. 이래가지고 처벌됐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빌려가 안 갚은 거죠. 야, 그러면은 이거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까지 심할까 했는데 지금 서정우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거 판결문 이런 걸 다 들어보니까는 이걸 임명을 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이번에도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대상이죠. 특히 강모는. 그러면 그 강모도 지금 그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치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인이고 그 전에 이번 캠프에도 일했죠. 캠프에서도 일했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을까 그런 것도 다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그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엄청나게 지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무위원을 구성을 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국무위원들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국무위원들이 좀 몇 마디 하기는 했다고 하지만은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직접 나서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배석자입니다. 그런데 나서서 막 이거 정치보복이다. 내란 특검 같은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은 어쨌든 다 처리를 해줬거든요. 법안을 심의 의결까지 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내각 구성이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있어야지 인사 제청을 하죠. 국무위원 제청을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없으면 장관들을 임명을 못 합니다. 아예 지명을 못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각 구성이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고 그 사이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언제까지 갈 겁니까? 그냥 일가를 그냥 놔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쯤은. 그러면 상당히 또 차질을 굉장히 이재명 정부 초기에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게 국무총리가 낙마를 한다. 거기다가 이게 민정수석이 낙마했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거의 제일 중요한 인사 2명이잖아요. 그렇죠. 낙마하면 이게 휘청휘청 될 거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조국보다 훨씬 심합니다. 김민석이는요. 너무나 돈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1,000만 원씩 9명한테 빌리는데 이 이자가 연리 2.5%에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그러게 제가 이자 들어간 흔적이 없죠 지금. 없죠. 그리고 제가 근데 5년간을 추적해가 5년 전부터 4년간 채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야? 이랬더니 역시 저는 5년치밖에 정밀 분석 못했어요. 근데 국회의원 협전이 7년인 거죠. 그게 놓은 거죠. 7년인데 변제기도 훨씬 지났고 이자도 안 내고 이거는 이제 근데 차용증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이 상투적으로 지어 쓰는 수법이야. 그럼 이게 차용증 하나 써놓고 그냥 똑같죠. 몇 억 빌려서 평생 이자 안 내고 평생 내 죽을 때가 있고 그렇죠.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그럼 이제 다른 거 좀 이렇게 편히 좀 봐주고 대가가 있을 수가 있죠. 편히 좀 봐주고 같은 정치 같은 당 안에 있었고 2018년이면은 이 문재인 정부가 갓 출범을 했고 그때 김민석이 비서실장까지 나왔어요. 추미애가 막 밀었습니다. 비서실장으로. 그런데 임종석한테 밀려가지고 민주연구원장을 했거든요. 그건 그때도 실세였죠. 그렇죠. 실세였으면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가 생각보다 좀 빨리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교육 문제는 이게 제일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교육 문제는 아들이 그러고도 아빠 보고 아빠는 왜 아무것도 안 해줘? 저봐 저 총련에게 홍콩에 인터넷 가지고 이런 것도 해주고 국회 입법권까지 동원해주고 인도네시아까지 해주고 이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올 거고 누구 아빠는 어린이날을 되니까는 상가를 하나씩 주던데 제가 보니까 한 명은 중학생 한 명은 국민학생이더라고요. 초등학생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상가를 줬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해명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거 한 1,000만 원짜리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000만 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양가죠. 공시가. 공시가. 그러면은 이제 실제 가격은 그보다 훨씬 높을 거고. 한 6, 7천만 원 되거든요. 그럼 이게 5천만 원까지는
정여세가 자식깔이 없잖아요. 예, 예. 그것도 이게 10년이니까 기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1,000만에 회매하는 거 보면 그때 지금 한 7억 얼마예요? 예. 7억 5천. 예. 근데 그때도 6, 7천만 했어요. 예. 그럼 이게 정여세를 10원도 안 냈다고 봐요. 예. 1,000만 원으로. 지금 해명하거든. 그렇죠. 상가 살 때는 세금 10원도 안 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또 이제 그 영등포 상가고 요거는 그다음에 분당에 상가 2개를요. 요걸 가족 회사로 2개를 그렇죠. 출연해요. 예. 그다음에 유일한 이사가 부인이야. 네. 그다음에 이한주가 지분을요. 자기가 이제 그 75 가지고 25 남잖아. 요걸 이게 자식들한테 12.5%씩 2명 줘요. 예. 그러면 이게 법인을 4억으로 설립해. 그럼 10%면 4천만이잖아. 교묘하네. 4천만이니까 12.5니까 예. 5천이 안 되게 예. 딱 이 법인을 설립해. 예. 자기는 신고할 때는 액면가로 신고해. 4억 기준에서 예. 75% 재산을. 예. 실제는 분당 상가 2개야. 예. 근데 그것도 저는 세금 안 냈을 거다. 그래서 자기는 이게 세금 다 내면 이게 자본주의에서 뭐가 문제냐 하는데 제 느낌에는 정여세 네. 안 냈습니다. 예. 한번 이게 액수를 밝혀보라고 제가 단정 안 합니다. 왜 12.5% 예. 했을까? 예. 4억짜리 자본금에 요거는 이게 5천을 안 넘기는 예. 요런 게 의도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이도 이동하고 밑에 있잖아요. 예, 예. 다 5천씩 정리했습니다. 아, 세금 그렇죠. 10원 안 그렇죠. 내려고 예. 자식들한테. 예. 이게 고전적으로 쓰는 수법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심각한 게 이한주가 지금은 뭐 국정기획위원장인가 그거지만은 앞으로 아마 정책 총괄을 맡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이한주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막 비판을 했습니다. 근절해야 된다. 근데 자기가 뒤에서 그 비슷한 것을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나중에 어떤 정책 총괄을 맡기면은 저 또 나라 거들나기 십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초반 정말 여러 가지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예, 다른 오늘 일부에서 준비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워낙 조정우 변호사께서 취재해 오신 부분이 완전히 확 하고 와닿네요. 김민석 이거 뭐 완전히 차원이 스케일이 다르다. 조국하고. 자,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이재명 정부의 위험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잠시 후 2부에서 재산 문제에서 예. 하나 더 오늘 그 이재명의 아들요. 뭐 이동욱 결혼식 하는데요. 예, 결혼식. 와 거기에 그 이재명이가 연수원 동기들 있잖아. 네. 거기에 대표적인 게 그 정성호. 그다음에 문영배. 아, 예. 이런 게- 문영배. 문영배. 예, 예, 예. 그 동기에 다 올린 게 어떤 동기생이 인터넷에 폭로한 거예요. 예, 예, 예. 야 거기 보니까 이게 그 이동호 계좌가 딱 있더라고. 그러니까 계좌 문제. 김기현 의원이 제했지만 이것도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 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계좌가 다 공개됐다면 이게 축의금 내는 게요. 네. 저도 저희 아들 내년 1월 달에 결혼하거든요. 손님이 제 손님이지. 아들 손님이 얼마 돼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동호든 다 이재명 손님이잖아. 네. 그럼 이게 돈 내는 게 이거는 진짜 저는 직접 뇌물로 봐요. 그러네. 문재인이 사이가 네. 취업으로 서창호 네. 기소됐잖아. 네. 그런데 이재명 보고 이게 축의금도 우리 김영란법에 뭐 5만 원, 10만 원 제한돼 있잖아. 과연 이게 얼마 들어오는지 이것도 좀 조사는 필요한데 네. 와 저는 이게 계좌를 이렇게 올리는 걸 처음 봅니다. 대통령.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예, 뭐 일반인들이야 뭐 워낙 이제 그 서민들은 이제 저 실반 해가지고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그런 게 있지만은 대통령이 이거 계좌 올리면은 이것은 그냥 청구서지. 그것이 축의금하고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예,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